나리, 가시는 길에 강을 건너지 마세요. 오늘 강물이 사람을 삼킵니다. 그 말을 한 것은 내 살배기 아이였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 길바닥에서 얼어가던 것을 주막 과부가 품에 안고 온 그 아이가. 대체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나리는 과연 강을 건넜을까요? 어떻게 눈밭에 버려진 갓난아기가 나라의 운명까지 뒤흔드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다락고개라 불리는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손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였지요. 고갯마루에 서면 아래로 금강이 내려다 보였고 강 건너로 논밭이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봄이면 복사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장관이었지요. 그러나 겨울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북풍이 몰아치면 고갯길은 얼어붙었고 강물은 시퍼렇게 굳어가며 사람을 삼킬 듯 으르렁댔습니다. 그 고갯마루 아래 작은 개울 곁에 주막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이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다락고개 주막 혹은 과부 주막이라 불렸지요. 주인은 30 초반의 여인 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과부였습니다. 옥이는 남편을 여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양을 오가다 돌림병에 걸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옥이는 혼자 주막을 꾸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옥이는 억척스러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밥을 짓고 술을 거르고 고갯길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은 발이 퉁퉁 부었고 손님이 없는 날은 허전함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주막은 크지 않았습니다. 방 2칸에 마루 하나, 부엌 하나. 마당 한켠에는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례 첫 해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옥이는 그 나무를 차마 베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오직 그것 하나였으니까요. 겨울이면 감나무 가지에 까치밥 한두 개가 남았고 옥이는 혼자 그 까치밥을 바라보며 술찌개미로 저녁을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까치밥을 쪼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까치는 혼자가 아니구나. 짝이 있겠지. 나는 이제 혼자인데.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첫눈이 내린 것이 10월이었고 동짓달이 되자 고갯길은 아예 얼어붙었습니다.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화롯불 하나에 의지해 긴 밤을 보내는 날이 이어졌지요. 옥이는 화롯불 곁에 앉아 명주시를 엮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달달달 떨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쓸쓸하던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달달달 떨렸습니다. 옥이는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졸고 있었습니다. 낮에 눈을 쓸고 손님을 맞느라 파김치가 된 몸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고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엔 별이별 소리가 다 났으니까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분명 다른 소리였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낮고 가냘프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옥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 눈밭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고 둥글게 웅크린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눈을 비볐습니다. 강보였습니다. 낡고 해진 강보 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이었습니다. 작은 주먹 하나가 강보 밖으로 비어져 나와 있었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기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롯불 곁에 아기를 뉘이고 온몸을 문질렀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기 몸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두 손으로 아기의 작은 손을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살아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절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작고 까만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오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또렷하게 쳐다봤습니다. 아기가 오기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웠지만 힘있는 손이었습니다. 오기는 그 눈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이 추운 밤에 혼자 눈밭에 버려져 있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기는 오기의 눈물을 보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까만 눈으로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마을 할머니 하나가 주막에 들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청하고는 아기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이 아이 어디서 났소? 어젯밤 문 앞 눈밭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키울 생각이요? 오기는 잠시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또 그 까만 눈으로 오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얼려 죽이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과부가 혼자 몸으로 남의 자식을 키우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아이 데려다 키우다 좋은 일 없다오. 그냥 관아에 넘기시오. 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부 혼자서 낯선 아이를 키운다면 마을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시끄러워질까.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아이 입까지 더하면 이런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오기는 그 자리에서 아기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꼭 쥐는 힘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오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나를 잡는구나.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도 나를 잡는구나. 할머니가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 그건 맞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잘 생각하시오. 오기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냥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눈만 들어도 뭉클한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오기는 그날 주막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그쳐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기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키울게요. 오기는 아이에게 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밭의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돌멩이는 밟혀도 깨지지 않고 차여도 구르지 않는 법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어디서 아이를 데려왔다지. 글쎄, 아비도 모르는 아이라던데.
아이고, 쯧쯧. 혼자 몸으로 아이까지 키우면 살림이 어떻게 되겠소? 오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이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젖이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묽은 미음을 쑤어 먹이고 이웃 안악에게 젖을 얻어다 먹이기도 했습니다. 주막 일을 하면서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손님 밥을 짓고 아이 밥을 짓느라 밤이 늦도록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오기는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잘 먹고 잘 자랐습니다. 열병 한 번 없이 포동포동 살이 올랐습니다. 배앓이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갓난 아기는 보통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지요. 그런데 도리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또렷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눈빛이 깊었습니다. 오기는 그 눈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 주막에 손님이 들어서면 도리는 그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귀엽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요놈 봐. 눈이 참 맑구나. 세상에, 저 눈빛 좀 봐.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도리가 1살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동네 훈장 어른이 주막에 들렀다가 도리를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기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훈장 어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소. 옛 글에 보면 관상이 특별한 아이는 눈에서 빛이 난다고 했소. 이 아이 눈이 꼭 그런 것 같소. 오기는 그 말을 웃어 넘겼습니다. 그냥 예쁘게 봐주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는 2살이 되었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도리가 말을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엄마, 아빠부터 배우는데 반해 도리는 처음부터 짧은 문장을 말했습니다. 밥 뜨거워요. 비 와요. 저 사람 슬퍼요. 마지막 말이 오기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막에 들어온 손님을 보며 도리가 말했는데 그 손님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거든요. 오히려 흥이 넘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을 잃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웃는 척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던 것이었지요. 오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겼습니다. 어린아이가 우연히 마친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도리가 3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주막 마당에서 놀던 도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나기 와요. 빨래 거두세요. 하늘은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오기는 웃으며 그래, 알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손님들도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허허, 꼬마 녀석이 일기예보를 하는구나. 2시간 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오기는 빨래를 거두지 못해 다 젖었습니다. 그날 밤 오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눈빛이 깊었습니다. 3살짜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겨울 도리가 또 한 번 오기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강서방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밭 갈다가 잠깐 쉬러 온 것이었는데 도리가 그 사내를 보더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강서방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리 보느냐? 아저씨, 오늘 일 일찍 끝내고 집에 가세요. 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강서방은 영문도 모르고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강서방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서방이 일찍 돌아간 덕에 가족들이 다 피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도리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주막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최서방이었습니다. 공주 고을 이방으로 권세께나 부리는 자였지요. 탐욕스럽고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으로 배가 볼록하게 나왔고 기름진 얼굴에 눈이 가늘었습니다. 그 눈이 무언가를 볼 때면 항상 반짝거렸는데 그것은 돈이 보일 때와 남의 약점이 보일 때뿐이었습니다. 주막 근처 논밭 대부분이 최 이방 것이었습니다. 소작인들에게 가혹하게 세를 거두고 빚을 빌미로 사람들 재산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3대가 지어온 논을 하루아침에 빼앗겼고 어떤 집은 아이들을 데려다 종으로 부렸습니다. 내까지 것들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것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눈앞에서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서면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주막 바로 이웃에 사는 두부장수 박서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를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으로 얼굴은 구릿빛에 손이 거칠었습니다. 배운 것은 없었지만 사람 보는 눈이 밝았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도리를 무척 귀여워해서 두부부스러기를 자주 갖다 주었습니다. 도리도 박서방을 따랐습니다. 박서방이 오면 쪼르르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두부 많이 팔았어요? 박서방은 그 말에 언제나 웃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락고개를 오가는 길손들이었습니다. 보부상, 선비, 관리, 농부 등 갖가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중엔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 낙심한 장사꾼도 있었고 과거를 보러 가는 설레는 선비도 있었고 부모를 보러 가는 기쁜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날카롭게 마치 사람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읽는 것처럼. 오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도리가 4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 다락고개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부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인들이 길을 열며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마 하나와 하인 여럿이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호화로운 가마였습니다. 비단발이 드리워져 있고 가마채에 오칠이 번들거렸습니다. 가마 테두리에는 청동 장식이 달려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하인이 먼저 내려 주막 마당을 훑어보더니 소리쳤습니다. 날이 깨서 잠시 쉬어 가신다. 제일 좋은 방 내놓아라. 오기는 황급히 방을 치웠습니다. 마루에 자리를 깔고 물을 데웠습니다. 서둘러 식혜도 한 그릇 떠 놓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분은
비단 도포를 걸친 중년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50 가까이 되어 보였고 눈썹이 짙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공주 고을 사또 황날이었습니다. 관아 순찰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공주 금강 너머 고을들을 돌아보고 오는 길이었지요. 황 사또는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냉수를 청했습니다. 오기가 냉수와 함께 식혜를 내오자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주막 식혜가 맛이 좋구나.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도리가 대청마루로 올라왔습니다. 하인이 이 아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며 밀어냈지만 도리는 물러서지 않고 황 사또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황 사또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예, 왜 그리 쳐다보느냐? 하인이 아이고 무례하다 하며 또 밀려 했지만 사또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도리는 잠시 더 사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들여다보고 눈 주변을 들여다보고 입 주변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가시는 길에 강을 건너지 마세요. 오늘 강물이 사람을 삼킵니다. 순간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황 사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기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날이.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요. 그냥 웃어 넘기세요. 황 사또는 잠시 도리를 내려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꼬마 녀석이 재미있는 말을 하는구나. 그래, 강이 사람을 삼킨다. 어째서?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눈 주변에 검은 빛이 있어요. 물 때문에 위험해요. 정말이에요. 황 사또는 잠시 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이내 다시 풀렸습니다. 어허, 귀엽기는 하다만. 어미야, 아이 교육 좀 시키거라. 가마가 떠났습니다. 길손이 다 빠져나가고 주막에 오기와 도리만 남았습니다. 오기는 도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도라, 어른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쓰는 거야. 사또 나리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또의 가마가 사라진 고갯길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갑자기 하늘이 시꺼매지더니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연달아 내리쳤고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어 잎이 비에 젖어 떨어졌습니다. 오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날이 오늘 강물이 사람을 삼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살배기 아이가 무엇을 안단 말인가요? 그냥 아이가 우연히 한 말일 것이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니 강이 불어날 거라는 정도는 어른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번개 빛이 번쩍번쩍 스며들었습니다. 도리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지 얼굴을 찡그리다가 펴다가 했습니다. 오기는 그 얼굴을 들여다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장대비가 그치고 날이 밝아올 무렵 다락고개 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며 웅성거렸습니다.
큰일 났소. 금강이 넘쳤소. 어젯밤 사또나리 가마가 강을 건너다 뒤집혔다 하오. 하인 둘이 물에 쓸려갔다고 하오. 사또나리는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데 다리를 크게 다치셨다더라. 오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 항아리를 놓을 뻔했습니다. 불이 나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리는 이미 일어나 마당 감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깊고 무거웠습니다. 오기는 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게냐?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나리 눈빛에서 봤어요. 무서운 것이 따라다녔어요. 오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눈빛에서 봤다는 게 무슨 말이야? 눈 주변에 색이 보여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또나리 눈 주변에는 검고 짙은 색이 있었어요. 그 색은 물과 관계된 위험이 있을 때 보여요. 오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오기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인가? 어디서 온 아이인가? 왜 눈밭에 버려진 것인가? 두부장수 박서방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서방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오기 씨, 이거 조심해야 할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소. 좋은 사람이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나쁜 사람 귀에 들어가면 박서방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면 최 이방 같은 자요?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요. 한양에도 닿을 수 있소. 조정에서 권모술수를 부리는 자들이 이런 아이를 얼마나 탐내겠소. 오기는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분간은 조용히 있으세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요. 아이가 뭔가 말하더라도 모른 척하게 하세요. 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막을 오가는 손님들의 입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락곡의 주막 과부 아이가 귀신 같다더라. 사또 강 건너지 말라고 미리 말했다더라. 그 아이 뭔가 있는 것 아니겠나? 관상을 본다는 거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기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도리에게 타일렀습니다. 돌아, 앞으로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자. 위험할 수 있어.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오기는 그것을 보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아이가 능력을 감추게 하는 것이 미안했지만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방 최서방이 직접 주막에 들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비단 옷을 걸치고 하인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락곡의 과부, 거기 신기한 아이 있다던데 맞지? 아, 아닙니다. 그냥 아이지요. 아니야, 소문이 자자한데. 내가 직접 보러 왔어. 최 이방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욕심이 잔뜩 실린 눈이었습니다. 오기는 그 눈빛을 보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서방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쁜 사람 귀에 들어가면 아이는 지금 없습니다. 없어. 어디 갔는데?
산에 약초 캐러 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리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최 이방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막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도리가 보일까봐 오기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지. 내가 그 아이 꼭 보고 싶으니까. 그 아이가 정말로 신기한 재주가 있다면 내가 좋은 곳에 써줄 수도 있지. 최 이방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최 이방이 떠나자 오기는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벽 쪽을 보며 앉아 있었는데 마치 방 밖의 소리를 다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도라,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해? 도리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알아? 눈빛에서 탁한 빛이 나요.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한테서 나는 빛이에요. 오기는 두 손으로 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며칠 후였습니다. 사또 황나리가 하인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강을 건너다 가마가 뒤집혔는데 어찌어찌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큰 상처를 입어 아직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인이 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그 아이를 보고 싶다 하십니다. 괜찮으시면 관하로 데려와 주십시오. 또한 나리께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하십니다. 오기는 망설였습니다. 사또는 좋은 분 같았지만 한 번 관아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아라는 곳은 힘없는 백성에게 언제나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박서방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황 사또는 원래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분이요. 부임한 이후로 억울한 재판이 줄었다고 다들 말하오. 최 이방하고는 달라요. 믿어도 될 것 같소. 하지만 관아에 가면 도리가 더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박서방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렇소. 허나 황사또가 도리를 보호해 줄 수도 있소. 좋은 어른의 눈에 들면 나쁜 자들이 함부로 못하는 법이요. 오기는 그날 밤 도리를 앞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도라, 사또 나리가 너를 보고 싶다 하신다. 어떻게 할까? 도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요, 어머니. 사또 나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오기는 도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 아이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알아? 좋은 사람인지. 눈빛이요. 나리 눈빛은 맑아요. 따뜻한 빛이 나요. 그런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아요. 오기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어미가 함께 있을게. 다음 날 아침 오기는 도리의 손을 잡고 공주 관하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며 도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도라, 사또 나리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그리고 아무한테나 이상한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어머니. 아는 게 있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어. 알겠어? 그럼요. 도리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감나무에서 딴 홍시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리한테 드리려고요. 오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한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구나. 관하로 가는 길에 도리는 이것저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장터에서 파는 물건들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하늘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날이에요. 관아에 들어서자 황사또가 직접 대청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다 다친 것 같았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 보였지만 표정은 맑았습니다. 황사또는 도리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강 건너지 말라 한.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도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기가 눈빛으로 조심하라 신호를 보냈지만 도리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눈 주변에 검은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을 보면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게 보여요. 황사또는 한동안 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황사또는 오기를 불러앉히고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거두게 되었는지, 아이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런 능력을 보였는지, 강서방 짚불 이야기도 나왔고, 보부상 소매치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기는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황사또는 경청했습니다. 이따금 도리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도리는 오기 곁에 조용히 앉아 홍시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황사또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오기가 긴장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아이를 잘 지키시오. 함부로 세상에 드러내지 마시오.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는 탐하는 자들이 많소. 좋은 뜻으로 쓰이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나쁜 손에 들어가면 아이도 위험하고 어미도 위험하오. 황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명심하시오. 하늘은 공평한 법이오. 이 아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소. 그 이유가 드러날 때까지 아이를 잘 키우시오. 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황사또는 도리 앞에 무릎을 낮추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얘야, 내 능력은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때가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니라. 도리는 또렷한 눈으로 사또를 쳐다봤습니다. 예, 나리. 그 짧은 대답에 황사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자꾸나. 내 어미는 훌륭한 분이다. 너를 살리고 키운 것은 그 따뜻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잊지 마라. 도리가 오기를 쳐다봤습니다. 알아요, 나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오기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았습니다. 황사또는 하인에게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비단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뜻이오. 아이 키우는데 보태시오. 오기가 받지 않으려 하자 황사또가 웃었습니다. 내 목숨값이오. 받으시오. 도리가 홍시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나리, 이거요. 황사또가 보자기를 받아 열었습니다. 홍시 2개가 나왔습니다. 황사또는 한참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하구나. 잘 먹겠다. 돌아오는 길에 오기는 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황사또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그 이후로 주막에는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황사또의 덕분인지 최 이방도 한동안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오기는 마음을 놓고 도리를 키웠습니다.
도리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말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주막에 보부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비단과 폐물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갓을 삐딱하게 쓰고 콧수염을 기른 사내였는데 들어서자마자 목청을 높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신이 나서 자랑했습니다. 이번에 한양에서 엄청난 물건을 가져왔소. 이거 팔면 한 목 단단히 잡겠소. 어제 아는 분한테 다 팔겠다고 약속까지 해뒀소. 그런데 도리가 그 장사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장에서 물건 팔지 마세요. 장사꾼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오늘 장에 나쁜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물건 빼앗길 수 있어요. 장사꾼은 픽 웃었습니다. 아이고, 꼬마야. 어른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물건 팔러 다닌 게 20년이다. 소매치기한테 털린 적 없어. 오기가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요. 하며 말렸습니다. 장사꾼은 신나게 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름 속의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 꼬마 말이 맞았네. 소매치기한테 다 털렸어. 세상에, 20년 만에 처음이야. 그 꼬마가 어떻게 알았지? 오기가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도리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사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꼬마야, 아까 내가 왜 말 안 들었을까? 다음엔 반드시 듣겠다. 그리고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엔 이웃 마을 농부 셋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씨름판 내기 이야기를 하며 왁자지껄했습니다. 이번 씨름판에 우리 마을 장사가 나가면 이긴다니까. 아니야, 옆 마을 거구가 이긴다고. 그 사람 이번에 몸을 단단히 불렸다더라. 내기 할게, 내기. 그때 도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농부들이 도리를 봤습니다. 그럼 누가 이겨? 모래 씨름판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겨요. 농부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하, 처음 나오는 사람, 그런 법이 어딨냐? 씨름판이라는 게 먼저 이름을 알린 장사가 이기는 거야. 꼬마가 무슨 씨름 구경을 해봤겠어. 모레가 되었습니다. 씨름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마을에서 처음 온 새 장사가 나타났고 그 자가 마당을 쓸었습니다. 첫 판, 둘째 판, 셋째 판. 연달아 이겼습니다. 농부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락곡의 주막 꼬마가 마쳤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도리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부장수 박서방이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울상이었습니다. 오기 씨, 큰일 났소. 무슨 일이에요? 최 이방이 내 두부집 빈 문서를 들이밀었소. 3년 전에 빌린 돈 이자가 쌓여서 이제는 2배가 됐다는 거요. 당장 갚지 못하면 두부집을 넘기라는데 두부집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박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부 만드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갈고 물을 끓이고 하루 종일 장터를 돌며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때 도리가 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아저씨, 울지 마세요. 얘야.
이방 나리집 광에 숨겨진 게 있어요. 그걸 찾으면 돼요. 박서방과 오기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광에 숨겨진 것이라니? 이방 나리가 남들한테서 억울하게 빼앗은 문서들이요. 그 문서들이 다 광 속독 안에 있어요. 아저씨 빈 문서도 거기 있어요. 사실은 아저씨, 그 빚이 이미 다 갚으셨잖아요. 이방 나리가 그냥 안 돌려준 거예요. 박서방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꿈에서 봤어요. 도리는 그냥 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5살짜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오기는 이 이야기를 황 사또 하인편에 전했습니다. 황 사또가 관아 포조를 보내 최 이방의 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독 안에서 문서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증서들이 가득이었습니다. 박서방의 빈 문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갚은 빚인데 문서를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증거에는 갚은 기록까지 남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옳거니 최 이방 그놈이 드디어 들통났다. 그러나 최 이방은 아직 관아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대신 관아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최 이방은 도리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발목을 잡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봄이 되었습니다. 도리가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침을 심하게 했고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분 모두 걸음이 느렸고 옷이 초라했습니다. 한때 번듯한 집안이었을 것 같은 품이 있었지만 가난이 오래된 표정이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묵으며 오기에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놈을 잃었다오. 5년 전에 관아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갔다가 거기서 죽었지요. 그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을까 싶어 공주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막혀버렸소.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세 곳에서 거절당했소. 사람들이 우릴 상대도 안 하오. 할머니가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려 하오. 너무 지쳤소. 영감도 몸이 저 모양이니 그냥 조용히 살다가 아들 곁으로 가려 하오. 그때 도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부부를 보더니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눈으로 두 분을 차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서찰이 한양 북촌 동쪽 집에 있어요. 그 서찰을 찾으면 아들분의 억울함이 풀려요.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찰, 무슨 서찰? 아드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든 사람이 감춰둔 서찰이에요. 그 집 마루 아래에 있어요. 북촌 동쪽 끝에서 두 번째 집이에요. 대문이 파란 집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어찌 그걸 안단 말이오. 어찌 이런 아이가 있단 말이오.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침을 해가며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오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6달 후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서찰을 찾아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편지 끝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야말로 하늘이 보낸 것입니다. 오기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울음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요? 기뻐서. 내 덕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해졌어. 잘 됐네요. 도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에 오기의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해 여름, 주막에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선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이 5번째요. 또 떨어지면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리가 그 선비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엔 붙어요. 선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번엔 과거에 붙어요. 어르신. 선비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눈빛이요. 어르신 눈에서 빛이 나요. 오랫동안 공부해서 지식이 꽉 찬 빛이요. 이번엔 반드시 붙을 거예요. 선비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꼬마야.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선비가 새 옷을 입고 다시 다락고개를 지나갔습니다. 주막 앞에 멈춰 서더니 오기를 불렀습니다. 그 꼬마 아이 어디 있소? 과거에 급제했다고 전해주시오. 그 아이 덕에 포기하지 않았소. 오기는 문 뒤에서 듣던 도리를 불렀습니다. 선비는 도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4살짜리 아이 앞에 장원급제 선비가 허리를 굽힌 것이었습니다. 고맙다. 도리는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황사또가 다시 다락고개 주막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하인도 없이 허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길손처럼 보이려 한 것 같았지만 몸에 밴 품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소. 황사또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오기는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문을 꼭 닫았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이 들려왔소. 공주 고을에 사람의 운명을 보는 신동이 있다는 소문이 벌써 한양까지 퍼졌소. 오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소.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지금 조정에서 권세를 부리는 박 대감이 있소. 그 자가 그 아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고 사람을 보내고 있소. 박 대감이요? 권모술수를 일삼는 자요. 그 아이의 능력을 이용해 정적들을 제거할 생각인 것이요. 임금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결국은 임금의 자리까지 노리는 자요. 오기는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소. 지금 당장은 아니오. 그리고 내가 좋은 소식도 갖고 왔소. 황사또가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양에 나의 스승이 계시오. 조 노인이라고 평생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던 분이요. 젊어서는 조정에서 일하다 물러나 이제는 한양 북촌에 사시오. 그분이 이 아이 소문을 듣고 직접 보고 싶다 하셨소.
그 분은 좋은 분이요. 아이의 능력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소. 오기는 망설였습니다. 한양이라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양에 가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내 서찰을 들고 가면 안전하오. 오히려 공주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소. 최 이방이 박 대감과 손을 잡는다면 이 고을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소. 다만 결정은 어미가 하시오. 오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6살 아이였습니다. 작은 입을 벌리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기 있으면 최 이방이 위험하고, 한양에 가면 박 대감이 위험하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곧 떠나야 해요. 어떻게 알았어? 어젯밤 꿈을 꿨어요. 검은 새가 우리 주막 위를 맴돌았어요. 2마리였어요.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빨리 떠나야 해요. 오기는 황사또 서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자. 이 아이의 운명이 펼쳐지는 곳으로. 그날 저녁 오기는 주막 마당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여보, 나 간다. 이 아이 데리고 간다. 잘 지켜봐 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던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오기 씨, 큰일 났소. 최 이방이 사람들을 풀었소. 오늘 밤 안에 도리를 데려가겠다고 했소. 오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최 이방이요. 왜요? 박 대감이 최 이방한테 연락이 닿았나 봐요. 도리를 한양으로 데려오면 큰 벼슬을 주겠다는 거요. 이방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준다고. 최 이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진즉 탐내던 아이이기도 했고, 박 대감에게 잘 보일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짐 쌀 시간도 없어요. 가진 것만 챙기고 뛰어요. 오기는 잠든 도리를 깨웠습니다. 도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 보자기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나 준비됐어요. 짐 다 챙겼어? 네. 이것만 있으면 돼요. 도리가 챙긴 것은 작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황사또의 서찰과 노부부가 보내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돈도 귀한 물건도 아닌 그것을. 세 사람이 주막을 나섰습니다. 박서방이 앞장을 섰습니다. 뒷산 오솔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갯마루를 채 넘기도 전에 앞에서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최 이방의 하인들이었습니다. 5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섰거라, 과부 오기, 아이를 내놓아라. 오기는 도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키시오. 이분들은 사또 나리 서찰을 갖고 있소. 사또, 흥, 최 이방 나리 명이다. 비켜. 하인들이 박서방을 밀쳐냈습니다. 박서방이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돌에 부딪혔는지 신음을 냈습니다. 오기는 도리를 꼭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를 내놓을 수 없소. 이 아이는 내 자식이오. 닥쳐. 그 아이 내놔.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오기는 온몸으로 도리를 감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추세요. 그 한마디에 하인들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발이 떼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도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당신들 최 이방 시켜서 왔지요? 근데 최 이방은 벌써 잡혔어요. 하인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관아 포졸들이 최 이방 집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밤 황사또 나리가 최 이방 잡으러 직접 나섰거든요. 당신들도 빨리 집에 가세요. 같이 잡혀가기 전에. 하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구 하나가 정말이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정말로 징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움직일 때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와르르 흩어졌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몽둥이를 던지고 뛰었습니다. 박서방이 입을 벌렸습니다. 머리를 감싸주면서도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가 실제로 황사또는 그날 밤 최 이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세 사람이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서던 중이었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말을 탄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서라.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관리도 아니고 포졸도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박대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이 차갑고 눈빛이 냉정했습니다. 이런 일을 오래 해온 자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어미도 두부장수도 해치지 않겠다. 5명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도리가 오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쪽 숲으로 가세요. 돌아. 빨리요. 저쪽에 사람이 있어요. 박서방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믿읍시다. 셋은 숲 쪽으로 뛰었습니다. 사내들이 말을 몰아 뒤쫓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숲으로 들어서자마자였습니다. 나무 뒤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황사또가 보낸 포졸들이었습니다. 황사또가 이미 예측하고 미리 사람을 배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오기가 한양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박대감의 사람들이 길을 막을 것을 미리 짐작한 것이었지요. 박대감의 사람들이 포위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공주 관하다. 무기를 버려라. 싸움은 금방 끝났습니다. 박대감의 사람들이 포박되었습니다. 박서방이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저쪽 숲에 포졸들이 있다는 거. 도리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사또 나리가 숲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오기는 도리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제 한양까지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와 함께라면, 이 아이는 언제나 어머니 괜찮아요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닿기까지 닷새가 걸렸습니다. 도성에 들어서자 도리는 처음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기와집들이 즐비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마와 말이 오갔습니다. 냄새도 공주 고을과는 달랐습니다. 음식 냄새, 흙먼지 냄새, 향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도리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 한양은 원래 이래. 근데, 어머니,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오기가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옛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땅 아래에서 슬픈 빛이 나요. 오기는 잠자코 돌이 손을 잡았습니다. 도성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아이는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황사또의 서차를 들고 북촌조 노인댁을 찾아갔습니다. 기와집이었지만 소박했습니다. 마당에 늙은 매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뒤로는 인왕산이 바라보였습니다. 조 노인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구부러져 있었지만 눈이 서늘하면서도 인자했습니다. 그 눈빛이 황사또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선생에게서 배운 것이 보였습니다. 조 노인은 도리를 보자마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오늘아 고생이 많았구나. 그리고 한동안 도리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짧은 탄성이었습니다. 조 노인이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셨소. 타고난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법인데, 이 아이의 마음이 참으로 맑소. 능력과 마음이 함께 자란 아이요. 이런 아이는 흔치 않소. 오기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조 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뒤를 누군가 밟고 있소. 그 자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소. 사흘 후였습니다. 조 노인 댁에서 도리가 글을 배우던 오후였습니다. 도리는 붓을 쥐고 천자문을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하나 쓸 때마다 조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글도 빠르구나. 오기는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도리 옷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쑥쑥 크는 탓에 작년 옷은 이미 짧아졌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며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수상한 자들이 숨어 있다. 뒤져라. 박 대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왔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밀치며 들이닥쳤습니다. 조 노인이 오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시오, 빨리. 오기는 도리를 안고 뛰었습니다. 붓을 손에 든 채 도리가 달렸습니다. 박서방이 뒤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뒷문을 나서자마자 또 다른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막혔습니다. 잡아라. 오기는 도리를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돌진했습니다. 사내들 사이로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오기 씨, 도리를 데리고 왼쪽으로. 박서방이 사내들을 막는 틈에 오기와 도리는 뛰었습니다. 골목을 달리고 달렸습니다. 오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달리면서도 무거운 짐을 보자기에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담이었습니다. 높고 단단한 돌담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오기는 도리를 꼭 안았습니다. 돌아.
무섭지. 도리가 오기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무섭지 않으면 저도 안 무서워요. 그때 사내 하나가 오기를 밀어냈습니다. 도리를 잡아채려 했습니다. 놔줘요. 오기가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오기보다 훨씬 힘이 셌습니다. 오기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눈앞에 별이 보였습니다. 사내가 도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도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있지요? 사내가 굳었습니다. 어떻게? 딸이 지금 아파요. 집에 빨리 가야 해요. 사내가 흔들렸습니다. 손의 힘이 느슨해졌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감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박 대감은 나이 60쯤 된 사내였습니다. 눈이 가늘고 냉정했습니다. 입술이 얇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저 아이냐? 그는 도리 앞에 섰습니다. 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도리는 물러서지 않고 박 대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운 어른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한테 주눅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라. 오기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내 자식이요. 자식. 넌 이 아이 어미도 아니잖아.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칼날처럼 베어드는 말이었습니다. 오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법도 없었습니다. 도리를 지킬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오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 나는 손바닥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발요. 박 대감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려가라.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도리가 끌려갔습니다. 오기는 골목 바닥에 쓰러진 채 그것을 봤습니다. 도리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오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그러나 골목의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기는 조 노인댁 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내들에게 맞아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갈비뼈가 부러져 한동안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기가 찾아가자 누워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소. 도리가 더 중요하오. 황 사또는 공주에 있었습니다. 서찰을 보냈지만 답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조 노인은 오기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조용한 존재가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오기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장육부가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막을 버렸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심은 감나무도 버리고 왔는데
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이 흐렸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는데 왜 흐리나 했더니 손바닥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오기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이웃 마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다면 내가 도리에게 베푼 것도 돌아올 것인가? 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것도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황사또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니라. 오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때가 되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일지도 몰랐습니다. 박 대감의 손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인지도. 도리가 박 대감 앞에서 무엇을 봤을까? 그 눈으로 무엇을 읽었을까? 오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대감에게 아이를 빼앗겼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되찾아야 했습니다. 오기는 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도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조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소. 그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조 노인이 품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세월이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5년 전 박 대감이 조정에서 한 일을 낱낱이 기록한 문서요. 그 자가 얼마나 많은 무고와 음모로 사람들을 해쳤는지, 억울하게 귀양간 이들의 명단, 빼앗긴 재산의 목록, 박 대감에게 뇌물을 바친 자들의 명단. 나는 이것을 오래 간직하고 있었소.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오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때가 지금이요. 조 노인이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이 문서의 증인이 필요하오.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나서야 임금이 움직이시오. 그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 있소. 누구입니까? 한양에 사는 전직 승지요. 이 대인이라 하오. 박 대감에게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요. 그 사람을 찾아 함께 임금 앞에 나가야 하오. 그리고 이 대인과 내가 함께 나서면 황사또도 서찰을 보내줄 것이오. 오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위험하오. 박 대감 사람들이 이미 한양을 뒤지고 있소.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미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조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 대인은 남촌 골목에 있소. 지금은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고든 분이요.
내 이름을 대면 들어줄 것이오. 오기는 박서방에게 조 노인을 부탁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 그 말을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승지 출신 이대인은 남촌 작은 골목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조정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집은 작았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오기가 찾아오자 이대인은 경계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오기는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 노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눈밭에서 아기를 주었던 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젯밤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이야기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에 낀 상처에서 아직 피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대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그런 아이란 말이오? 예. 증거가 있소. 제가 증거입니다. 저는 그 아이와 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또 나리가 강해서 살아남은 것도 그 아이 덕분입니다. 억울한 노부부의 아들 사연이 풀린 것도 그 아이 덕분입니다. 이 대인은 한참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상처 난 손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박 대감에게 잃은 것이 있소. 억울함이 있소. 5년을 이렇게 숨어 살았소. 그것을 풀 기회가 있다면 나도 가겠소.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오기와 이대인과 조 노인이 편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 사또의 서찰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황 사또가 밤새 서찰을 써서 급히 전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마당에 깔려 있었습니다. 조 노인이 문서를 올렸습니다. 이 대인이 증언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쏟아졌습니다. 오기는 도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밭의 아기 이야기, 강물 예언 이야기, 빛이 보인다는 이야기. 임금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오기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하, 이 여인은 경은 잠시 기다리시오. 임금이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대가 그 아이 어미란 말이지? 예, 전하. 피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제 자식입니다. 그 아이를 어찌 알게 되었는고. 6해 전 폭설이 내리던 날 밤 문 앞 눈밭에서 얼어가던 것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잠시 후 도리가 들어왔습니다. 박 대감 집에 잡혀 있던 도리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깊고 또렷했습니다. 도리는 오기를 보자 조용히 걸어와 오기 곁에 섰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오기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하고 물으니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이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앞날을 본다 하던데 과인을 보거라.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리는 임금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입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래오래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 곁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전하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저 대감입니다. 손을 들어 박 대감을 가리켰습니다. 편전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감히 아이 주둥이로 신하를 모함하다니. 전하, 이것은 저 과부 여인이 사주한 것이옵니다.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은 앉으시오. 낮고 조용한 명령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주저앉았습니다. 임금이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하라. 저 대감은 전하 주변의 음식에 손을 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흘 안에 그 일이 생깁니다. 저 대감 곁에 있는 의원이 그것을 돕고 있어요. 박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조 노인의 문서와 이 대인의 증언, 그리고 도리의 말.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박 대감을 즉각 포박하여 의금부로 넘기도록 하라.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전하. 박 대감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금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 대감이 끌려나갔습니다. 비단 옷이 구겨지고 가시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의금부에서 박 대감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감의 측근이 실토했습니다. 임금의 음식에 독을 넣으려 한 계획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의원이 독약을 구해두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도리의 말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한양의 집도 고향의 논밭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들들은 제 목숨을 지키려 아비를 외면했습니다. 조정 안에서 그의 편이었던 자들도 줄줄이 들통났습니다. 측근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배신했습니다. 인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는 몰리더니 권세가 사라지자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조차 아버지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한때 가마를 타고 다니던 몸이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기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저자가 박 대감이라는 자 아니오? 임금 음식에 손댈 뻔한. 저런 자는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소. 한때 한양을 쥐락펴락하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공주에서는 최이방도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빼앗은 재산을 돌려주고 관직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임금이 오기와 도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아이를 어찌하고 싶으냐? 오기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높은 자리도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의 어미로 살 수 있다면 소원이 없습니다. 임금이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소원은? 도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으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라의 귀한 제목이다. 허나 억지로 쓰는 법이 아니니라. 어미와 함께 살다가 때가 되면 나라를 위해 써라. 도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그리하겠습니다. 임금이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대는 이 아이를 낳지 않았으나 키웠소. 그 공이 작지 않소. 눈밭에서 얼어가던 아이를 살린 것이 그대요. 그 아이가 오늘 과인을 살렸소. 내 이 아이의 어미로 인정하겠소. 오기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6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도리가 오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다락고개 아래에는 여전히 주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당이 넓어졌고 방이 늘었습니다. 오기가 돌아온 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주막을 새로 지어 주었습니다. 최 이방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그 아이 어미 주막을 우리가 고쳐드리자. 감나무도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자랐습니다. 해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까치밥도 그냥 두었습니다. 오기는 지금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는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오기는 그 사이 많이 나이 들었습니다. 머리칼에 흰 것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편안한 빛이 돌았습니다. 예전에 그 쓸쓸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6이 된 돌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빼어난 눈빛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깊던 그 눈이 이제는 더 깊어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눈빛의 따뜻함도 더해졌습니다. 도리는 관아에서 보내온 서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양 관아에서 청이 왔습니다. 나라의 큰일을 돕는 자리였습니다. 나라 안의 억울한 사건들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오기는 감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감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래, 가야지.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요. 오기가 웃었습니다. 이 어미는 괜찮다. 어차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을 것 같았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다. 도리가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6살 때와 같았습니다. 까맣고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안에 따뜻함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밤 눈밭에서 저를 안고 들어와 주지 않았다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오기가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쓰다듬었습니다. 16 청년이 되었지만 그 손길 아래서 도리는 여전히 그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내가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작고 차가운 손이. 그때 이미 나는 알았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어머니, 저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좋은 어머니라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다락고개에서 길손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저 고개를 넘어오는구나. 하늘에는 기러기 떼가 줄지어 날았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갈비뼈는 오래전에 나았습니다. 이제는 두부장수가 아니라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나는 돌이 내가 잘 되면
그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오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눈밭에서 아기를 안고 뛰어들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큰 것이 될 줄.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차가운 아기를 품에 안은 한 과부의 따뜻한 마음이 세월이 흘러 나라를 구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도 보고 있었고, 아이가 혼자 뒷방에 숨어 있던 날도 보고 있었고,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던 날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처음부터 사랑은 피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 작은 손을 놓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